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황기찬의 어머니, 노숙자가 경찰서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고 며느리는 아들을 협박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죠. 노숙자는 믿을 수 없었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추락과 며느리의 배신뿐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찬아, 내 아들아. 그녀의 절규는 경찰서 복도에 갇힌 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황기찬이 강재인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강세리를 선택하려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이 YL그룹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강재인과의 결혼도 모두 어머니의 뜻이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강재인과 사랑에 빠진 후에도 강세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강세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약점 때문이었는데요. 강세리가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황기찬은 강재인과 이혼하고 강세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강재인과의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되찾고 싶어 했었거든요. 특히 아들 은호를 잃은 후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었답니다. 세리,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재인이에게 돌아갈 거야. 황기찬의 단호한 말에 강세리는 충격에 빠졌죠. 그녀는 황기찬에게 자신이 가진 비자금 장부를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기찬 씨, 이 장부 기억나시죠? 기찬 씨가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다 적혀 있어요. 이거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황기찬은 강세리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시키는 대로 강재인과 이혼 서류를 작성했죠. 한편 강재인은 황기찬이 자신에게 돌아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웠답니다. 누나, 황기찬 그 인간이 다시 누나를 찾고 있대. 강승우의 말에 강재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이미 늦었어. 그 사람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강재인은 황기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김도윤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싸주었죠. 그와의 만남은 강재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모든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며 몰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이 YL그룹의 회장이 된 후 저지른 모든 비리를 파헤쳤죠. 그녀의 손에는 황기찬이 불법적으로 회사를 장악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었죠.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은호와 가족들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했었으니까요. 황기찬은 강세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강세리,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황기찬은 강세리를 찾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하지만 강세리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황기찬을 비웃었습니다. 기찬 씨, 제가 가진 걸 보여드릴까? 기찬 씨가 은호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증거요. 강세리의 말에 황기찬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자신이 가진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죠. 녹음 파일에는 황기찬이 김도희 대리를 처리하려 했던 것처럼 은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답니다. 사실 황기찬은 은호의 죽음을 사주한 적은 없었지만 강세리가 조작한 녹음 파일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죠. 황기찬은 은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녹음 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강세리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세리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강세리는 황기찬의 눈물을 보고도 냉정했습니다. 기찬 씨,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고 요구했죠. 황기만 상무님을 계단에서 밀어뜨린 것도 YL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것도 모두 기찬 씨가 저지른 일이라고 증언해요. 그럼 내가 가진 증거는 평생 비밀로 해줄게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제안에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강세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강세리의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황기찬은 강세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살려주는 대신 자신이 감옥에 가기로 결심했죠. 황기찬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게.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는 황기찬의 손은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되돌아보며 뼈저리게 후회했었습니다. 한편 노숙자는 아들 황기찬이 강세리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강세리를 찾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세리,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협박해? 강세리는 노숙자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어머니, 황기찬이 저지른 짓을 알고 계세요? 그는 은호의 죽음에 연루되었어요. 이 모든 게 황기찬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강세리는 노숙자에게 황기찬의 비리를 담은 서류를 보여주었죠. 노숙자는 강세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강세리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모두 황기찬에게 덮어 씌우려 했었거든요. 황기찬은 자필 진술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 가기로 결심했었죠.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강재인과 김도윤이었죠. 기찬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강재인의 물음에 황기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인아, 나 이제 모든 걸 끝내려고. 황기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김도윤이 황기찬에게 다가와 말했죠. 기찬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세요. 강세리가 시킨 일이라는 것을. 황기찬은 김도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세리의 협박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아니야. 내가 다 저지른 일이야. 내가 감옥에 갈게. 황기찬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황기찬이 경찰서에 들어간 후 강세리는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황기찬의 자필 진술서 내용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YL그룹의 회장 황기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죄를 직접 인정하고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강세리의 거짓말에 언론은 모두 속아 넘어갔고 황기찬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었죠. 강재인은 강세리의 행동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강세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강재인은 황기찬이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었죠. 도윤 씨, 우리가 나서야 해요. 황기찬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면 안 돼요.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황기찬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다녔죠. 그때 김도윤은 황기찬이 남긴 유서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유서에는 황기찬이 강세리의 협박에 의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답니다. 또한 강세리가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뜨린 사실을 증명하는 녹음 파일도 있었죠. 황기찬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예상하고 유서와 함께 증거들을 남겨둔 것이었는데요. 유서를 발견한 강재인과 김도윤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재판장에서 유서와 증거들을 제출했죠. 판사님, 황기찬의 자백은 강세리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세리가 황기만 상무님을 밀어뜨린 진범입니다. 강재인의 증언에 재판장은 술렁였습니다. 강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죠. 거짓말이야. 저 여자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강세리는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강세리는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죠.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황기찬이 저를 협박하고 거짓말을 꾸민 거라고요. 강세리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죠.
YL 그룹의 회장 자리도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것을 잃은 황기찬은 쓸쓸하게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재인아, 고마워. 네가 나를 살려줬어. 강재인은 황기찬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찬 씨, 당신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이제 당신의 죄에 대한 벌은 당신 스스로가 감당해야 해요. 강재인의 말에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었죠. 황기찬이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거리를 헤매는 동안 강재인은 YL 그룹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강승우, 정윤, 그리고 김도윤과 함께 회사를 정상화시켰죠. YL 그룹은 강재인의 노력 덕분에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되찾았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창평동 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에는 강재인의 가족들과 김도윤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강재인과 김도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죠. 결혼 후 강재인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씨,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대요. 강재인의 말에 김도윤은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재인 씨.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서. 두 사람은 함께 은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은호야, 엄마 행복해졌어. 이제 엄마 진짜 행복해질게.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1년 후 황기찬은 노숙자로 쓸쓸히 거리를 떠돌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강재인을 그리워하며 후회했답니다. 강세리는 감옥에서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탓하고 있다고 하죠. 그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답니다. 황기만은 기억을 잃은 채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강재인과 김도윤은 창평동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쁜 딸이 생겼고 그들은 딸의 이름을 은별이라고 지었답니다. 은호의 빈자리를 채워준 소중한 아이였죠. 강재인은 딸 은별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여왕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찬 여왕의 집의 여왕이었답니다. 황기찬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었죠. YL 그룹의 회장 자리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꿈속에서 은호가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아빠, 왜 저를 버렸어요? 왜 저를 죽게 내버려 뒀어요? 황기찬은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죠.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은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해. 황기찬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강재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그는 강재인을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재인아, 단 한 번만 만나줘. 그는 강재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강재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강재인이 살고 있는 창평동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강재인은 예전의 밝고 환한 미소를 되찾았고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본 황기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재인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재인아, 행복하게 살아. 내가 널 평생 지켜줄게. 황기찬은 홀로 중얼거리며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강재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용서와 속죄였습니다. 황기찬이 모든 것을 잃고 떠나간 후 강재인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김도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예쁜 딸 은별이도 태어났죠. 은별이는 은호의 빈자리를 채워준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강재인은 은별이를 보며 매일매일 행복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겼죠. 어느 날 강재인은 우연히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노숙자는 예전에 당당하고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쳐 보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강재인의 물음에 노숙자는 고개를 들고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죠. 재인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왜 그때 기찬이와 너를 갈라놓았을까? 내가 왜 강세리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노숙자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강재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강재인은 노숙자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노숙자의 손을 잡고 말했죠. 어머니 이제 다 잊으세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제라도 어머니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강재인의 따뜻한 말에 노숙자는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강재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인아. 노숙자는 강재인에게서 진심 어린 용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강재인 덕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황기찬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은별이의 첫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창평동 집 마당에는 강재인의 가족들과 김도윤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은별이의 첫 생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죠. 강재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그때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인 씨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여왕의 집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었죠. 그것은 복수도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강재인은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가득 찬 여왕의 집의 여왕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강재인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여왕의 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강재인처럼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강재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